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옥션을 만나볼게요. 미술품 경매업체 2위를 하는 회사고요. 서울옥션의 주가 급등을 지켜봤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놓치고 싶지 않은 공모주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정말 해볼 만한 공모주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얘기했듯이 미술품 경매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사업 분야는 4가지로 나뉩니다. 미술품 경매, 미술품 판매, 미술품 중개, 그리고 기타. 경매는 미술품 소장자로부터 위탁받은 미술품을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이때 공개 경제 방식을 통해서 거래되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경매가 성사가 되면 위탁자, 그림을 팔아달라고 맡긴 사람으로부터 위탁 수수료를 수취하고요. 낙찰자, 그림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는 낙찰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매출로 인식될 때는 수수료 수입으로 잡혀요. 그리고 미술품 판매는 미술품을 재고로 K옥션이 직접 구매를 한 뒤에 개별적인 판매나 경매를 통해서 다시 파는 사업을 말하고요. 이거는 상품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저평가된 그림을 사서 재평가 받을 때 팔기도 하고 또 경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미술품을 K옥션이 직접 사와서 팔기도 하고요. 자, 다음 미술품 중개는 미술품을 소장한 위탁자가 경매를 통하지 않고 프라이빗하게 1대1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거래를 K옥션이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유찰된 미술품을 대상으로 해서 경매에 미처 참여하지 못했던 구매 희망자들을 사후에 찾고 또 이 경우에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까지도 한다고 하네요. 이때 받는 수수료는 중개 수수료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 밖에 미술품 또는 악기의 수리, 배송의 중개, 미술품 보관고 임대 등등등이 있는데 그냥 기타적으로는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참고해서만 봐주세요. 자, 그런데 보시면 매출에서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21년 3분기 기준 77.2%나 돼요. 수수료 수입은 어떻게 발생했죠? 네, 미술품 경매와 미술품 중개를 통해서 발생했죠. 자, 그래서 경매와 중개가 K옥션의 주요 사업 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요. 미술품 경매 시장이 호황을 맞았다는 사실이에요. 낙찰 총액 기준으로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규모를 보시면 2021년 반기에 이미 1,449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총 낙찰 총액을 넘어섰어요. 2019년에는 홍콩 민주화 운동 때문에 최대 경매장인 홍콩 경매가 중단됐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오프라인 경매 시장이 가로막혔었고요. 그런데 2021년에 들어서서 미술품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호황을 맞은 미술품 경매 시장을 국내에서는 K옥션과 서울옥션이 양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8개 정도의 이 경매 업체가 있는데 K옥션과 서울옥션의 점유율을 합치면 거의 90% 가까이 되잖아요. 이렇게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또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2021년에 미술품 경매 시장이 살아나서 좋았다는 건 오케이. 근데 이 호황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경매 시장은요, 경기를 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19 이후에 빠른 경기 회복 속도를 보이기도 했고 저금리 기조에서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도 했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2030 세대들 사이에서 아트테크가 유행을 하면서 미술품 경매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새로운 흐름이니까 아예 미술품 경매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자면 밀레니얼 세대가 경매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건 아무래도 가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K옥션이 다루고 있는 미술품 경매 유형을 보면 메이저 경매, 프리미엄 경매, 위클리 경매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미술 작품의 가격대로 구분이 됩니다. 메이저 경매는 3천만 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을 주력으로 하고요. 프리미엄은 1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그리고 위클리는 10만 원에서 300만 원대까지를 다뤄요. 아, 그러면 젊은이들의 참여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위클리나 프리미엄 경매 비중이 높아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2021년 3분기 기준
낙찰 총액에서 메이저 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85.7%로 가장 높았어요. 심지어 최근 3개년 대비해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비싼 작품들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확실히요, 프리미엄과 위클리의 낙찰 총액의 절대적인 수치 자체를 확인해 보면 작년과 재작년 대비해서 훨씬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고가의 미술품을 막 사모으는 콜렉터들 뿐 아니라 자산가들, 또 올해 미술품에 좀 관심을 가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MZ세대들도 확실히 아트테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생각보다는 확실한 수치로 보여지지 않아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미술품은 아무래도 고가의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관심 있는 몇몇 고객들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고객 매출 비중이 작년에도 51.8% 됐고요. 2019년에는 72.9%나 됐거든요. 근데 21년 3분기에는 23.7%까지 감소했네요. 어떻게 보면 상위 고객이 이탈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전체 낙찰 총액은 굉장히 증가한 상황에서의 이런 비율 감소이기 때문에요. 고객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미술품 경매 시장이 호황인 거 알겠고 MZ세대가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도 알겠고 K옥션이 이런 경매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업체라는 것도 알겠는데 K옥션만의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 네, 미술품 경매 회사의 기술 완성도는요, 3가지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첫째, 고객들이 원하는 작품을 소싱할 수 있는 능력. 둘째, 미술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정확하게 감정할 수 있는 능력.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셋째, 알맞은 시기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물류 능력. 요 3가지 요인들이 진입 장벽을 형성하게 되는데 특히 K옥션은 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K오피스라는 자체 개발 미술품 전용 물류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K오피스로 이 회사의 경쟁력은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미술품 경매가 1회 개최되기 위해서는 최소 100여 점 이상의 미술품 확보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미술품은 생산자, 크기, 재료, 주제, 재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품의 분류, 선별 이런 작업에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비되죠. 그래서 미술품을 입고하는 자체가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K오피스 내에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요, 분류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여서 미술품 입고가 굉장히 원활하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11만 건 이상의 미술품 진위 감정 기록과 주요 작가들에 대한 서명 데이터베이스까지도 보유하고 있어서요.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감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미술품 시장의 추세나 유행까지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쭉 한번 기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옥션은 지금까지 이 K오피스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온 거예요. 국내 최초 도입이기도 하고요. 국내 미술품 데이터베이스 중에 가장 방대한 양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작품 위탁부터 입고, 감정평가, 시장 예측까지 한 번에 단순화시킨 시스템이라서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굉장히 높였고요. 덕분에 경매 시장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도 큰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 변동이 없이 대응이 가능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진행된 경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12,000점 이상의 미술품을 K옥션이 출품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과점체제이기는 하지만 K옥션이 이 K오피스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들 자체가 좀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 신규 업체들의 진입 시도는 계속될 거고요. 그 속에서 수수료 인하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현재는 낙찰 수수료율이 평균 15%에서 18%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수수료율이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낮아지게 되면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 감소하게 되는지 이 시나리오별로 정정신고서를 통해서 오늘 기재해 두기는 했더라고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의 위험 요인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이번 공모자금은 신규 전시장이나 보관고에 대한 시설 투자용으로 일부 쓸 계획이고 미술품 매입과 K오피스 고도화에도 일부 사용될 계획입니다.
넘어가서 실적 볼게요. 호황을 맞았다고 하니까 당연히 좋겠죠. 보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매시장 침체도 있었고 상환 전환 우선주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도 잡히면서 적자를 기록했어요. 상환 전환 우선주는 전환가액과 주가의 차이가 커지면 그 차익만큼을 손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2021년 3분기까지 누적해서는 순이익이 무려 82억 원을 달성했네요. 특히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엄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경매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상품 매출은 미술품을 사서 다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반면에 경매 매출은 위탁받은 작품을 경매를 통해서 수수료만 수취하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매 매출이 증가할수록 회사의 이익률은 더 높아지게 되는 구조인 거죠. 2021년에는 그만큼 경매 매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네, 좋아요. 다음 재무 안정성 지표들은요. 우선 부채 비율은 작년까지만 해도 상환 전환 우선주가 부채로 다 인식이 됐기 때문에 업종 평균 대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줬었는데요. 2021년에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비율이 확 개선됐습니다. 업종 평균보다도 지금 훨씬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 업종 평균 대비해서 훨씬 낮은데 재고자산이 미술품이라서 그렇죠. 저평가에 매입해서 재평가되는 시기에 매각을 하니까 회전이 바로바로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른 제조업체들의 재고 자산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수치들도 다 무난하고요. 네, 그러니까 공모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다 좋아요. 네, 근데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6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7,000원에서 2만원 사이를 제시했네요. 그래서 공모가 상단 기준의 총 공모 규모는 약 320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1,78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청약은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주말이 꼈기 때문에 4일이 소요됩니다. 신영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고요. 신주 모집 80%, 구주 매출 20%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20%도 배정했네요. 구주 매출로 주식을 내놓은 주체는 바로 최대 주주인 TA 어드바이저인데요. 이번 IPO에서 매출로 주식을 팔기 때문에 현재 61.81%나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공모 후에는 49.01%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여전히 50% 가까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TA 어드바이저의 정체가 뭔지 조금 의문이 들죠. 제가 각 네모칸에서 가장 윗칸은 회사명, 중간은 대표이사, 마지막 칸은 주주 구성을 표시해 뒀는데요. TA 어드바이저는 K옥션 도연순 대표의 지분을 양수해서 설립된 지주회사 목적의 유한 회사예요. 현재 K옥션의 지분 61.8%를 들고 있고요. 근데 TA 어드바이저는 TA 매니저먼트가 51%, TA 파트너가 49%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단의 지배기업은 TA 매니지먼트와 TA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근데 주주 구성을 보면요. 어차피 다 가족들이에요. 오너 일가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최상단 지배기업의 최대 주주가 바뀌거나 하면 경영권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TA 어드바이저의 구주 매출을 제외한 모든 지분은 2년 6개월 동안 보호예수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191만 주 정도, 비율로는 21.44%에 해당하고요. 금액으로는 382억 원 가량이 됩니다. 20%대 초반이라 유통 물량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기존 주주 비율도 7.07%면 아주 높지도 않고요. 추가로 물량 출하될 수 있는 것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 상장 직후에 바로 행사 가능한 수량은 6만 5천 주밖에 안 되거든요. 상장 후 주식수 대비해서 0.73%에 해당하는 비중이고요. 행사 가격이 5,070원, 9,100원, 9,100원이기 때문에 행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크게 문제가 될 요소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번 공모의 가장 큰 메리트, 3개월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거죠. 공모 가격의 90%를 권리 행사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상장 후에 주가가 공모가의 10% 이상 초과해서 빠져버리면 신영증권한테 90% 가격으로 다시 사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직전 거래일 대비 10% 초과해서 하락한 경우는 맨 아래에 보이는 조정 가격식에 따라서 90%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판매 청구권은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양도하면 권리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잔여 계좌를 활용하는 분들은 잔여 계좌로 그냥 주식 받고 대체 출고하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받아서 그 계좌에 그냥 두세요. 혹시나 주식 매수 청구권을 사용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볼게요. 최종 비교 기업으로 서울옥션과 동경중앙옥션홀딩스를 선정했어요. 두 개 기업의 평균 PER은 24.04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1월 공모주 워밍업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서울옥션의 주가는 올해 초 대비해서 지금 막 4배 이상 뛴 상황이고요. 동경중앙옥션홀딩스도 2배 정도 상승한 상황이에요. 물론 미술품 경매 시장이 호황을 맞은 부분도 있지만 특히 서울옥션은 두나무와 손잡고 NFT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PER이 높아진 경향이 있는데 서울옥션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했으니 당연히 K옥션의 밸류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K옥션의 3분기 연환산 순이익 109억 원에다가 적용퍼 24.04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2,634억 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28,660원을 계산했습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40.68%에서 30.22%를 적용했네요. 공모가 상단에 적용된 할인율이 30%를 넘는 거니까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서울옥션으로 인한 고평가 논란을 할인율로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가 기준으로 다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K옥션의 공모가 상단 시가총액 기준 PER은 16.35배로 계산이 되고요. 서울옥션은 29.12배, 동경중앙옥션홀딩스는 21.65배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16.35배면 부담스럽지 않다, 상단은 열려있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얘기했듯이 서울옥션은 NFT의 영향이 컸다는 거, 대체불가 토큰. 그렇다면 K옥션은 어떨까? 아직은 NFT 진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근데 증권신고서를 보면 자회사 아르테 크립토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미술 시장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경우 진출 계획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조금 소극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언론에 따르면 상장 문턱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부러 NFT 관련 내용은 배제했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NFT를 내세웠다면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의 상장 기준에서 벗어날 우려가 컸다라는 설명이에요. 네, 그래서 우선은 상장 문턱을 넘고 그 뒤에 NFT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히던가 할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제 생각에도 이렇게 핫한 분야를 K옥션이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준비는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울옥션이 NFT로 주목을 받기 이전의 시가총액을 기준을 삼아서 K옥션의 공모가를 한번 평가를 해보죠. NFT로 급등하기 전에 서울옥션의 주가는 2만원 수준이었고요. 시총은 약 3,4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2021년 3분기 기준 K옥션의 순이익이 서울옥션의 약 60%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NFT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배제하고 단순히 그냥 계산을 했을 때 K옥션의 시가총액은 3,400억 원 곱하기 60%에서 2,040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래도 여전히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보다는 높은 수준이에요. 최근 미술품 경매업체에 대한 재평가를 모두 배제하고 계산한 시총인 거고요. 이것보다는 반응이 좋을 수 있겠다 싶고, 또 NFT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공모가보다는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는 게 저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K옥션, 지금 상장 시기를 굉장히 잘 잡은 건 맞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 호황이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2030의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 증가가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구주 매출 20%는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최대 주주가 올해 초에 벤처 금융의 상환 전환 우선주를 사들인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조금 내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유통 물량은 20%대라서 좋고요. 공모가도 퍼가 높은 감이 있었는데 할인율을 높게 적용해줘서 최종적으로는 괜찮은 수준이 도출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 3개월 환매 청구권이 있으니까요. 부담을 덜고 접근할 수 있는 공모주이기도 하고요. 판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들은 성과가 나름 괜찮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관심이 가는 IPO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칠게요. 총 40만 주가 배정이 됐고요. 균등 물량은 20만 주 되겠죠? 우리 사주 미달이 없다면요. 현대중공업대 신영증권의 청약 건수가 2만 4천 건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치고 러프하게 5만 건 잡으면 예상 균등 배정 주식 수는 4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많이들 개설하셨으려나요? 잘 모르겠네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 부과되고요. 계좌는 11일까지 만드셔야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등급별 청약 한도는 이렇게 되는데 공모주를 위해서 계좌만 만드셨다면 다들 100%에 해당합니다. 1억 3,300만 원까지만 청약 가능하겠네요. K옥션이나 오토엔이나 둘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경쟁률이 너무 낮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마세요. LG에너지솔루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K옥션이나 오토엔에 많이 배정을 받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 청약 자금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제 영상 앞부분에 사업 내용 설명이 너무 길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뭐 하는 회사인지 비전이 어떤지 또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야 제 직성이 풀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셔서요. 저는 굳이 영상 길이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앞으로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길다 싶으면 공모 관련 내용 부분부터 시청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11일에 수요 예측 결과 발표되면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제 공간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